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다음 달 코로나19 심각경보 해제가 예고되면서 사실상 엔데믹이 선언됐는데요. 이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제까지 7차례 대유행이 있었는데 이 유행들을 짚어보고 또 남은 우려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첫 발병부터 지금 일상 회복까지의 국내 주요 사건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건 2020년 1월 20일입니다.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 여성이 검역 단계에서 확진이 된 건데요. 이후에 소규모 확진이 계속되다가 슈퍼 전파자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신천지발 대유행으로 불리는 1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건 2월 29일에 909명이 확진된 겁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유행이 잦아드는 듯 했는데 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등 확산이 계속됐고 또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전후로 또다시 유행이 시작돼서 2차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예. 당시의 일일 최대 확진자 수는 8월 27일에 441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연일 100명 전후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2020년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됐고요. 네. 최다 확진은 12월 25일에 1,240명이었습니다. 이 3차 유행은 그간의 유행이 지역적이고 국소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퍼진 유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후의 유행부터는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했는데요. 2021년 7월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됐고요. 최대 1일 확진자가 7천여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네. 이후에 5차 유행은 지난해 2월에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면서 시작됐고요.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6차 유행은 지난해 7월,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주도를 했고요. 1일 최대 확진자 수가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후에 올 들어서 오미크론 BQ1에 의한 확산을 7차 유행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00명에서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또 위중증 환자는 하루 1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위중증 환자나 확진자 수를 봤을 때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엔데믹 선언한 것은 이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에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 해제가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이 되고 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행은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WHO에서도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취소했고 또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많이 감소를 한 상황들이고 이제 일상적인 관리책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일상 회복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 건데 다음 달부터 이제 방역 지침도 달라지는데 조금 헷갈리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네, 일단 가장 주목되는 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5일 권고로 바뀌는 건데요. 말 그대로 권고인 만큼 개인이나 회사 재량에 따라서 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병원이나 약국 등에 여전히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네. 다만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에서는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입국 후 3일 차에 PCR 검사를 권고했던 것도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발표됐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가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되고요. 네.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데 다만 치료비나 백신은 여전히 지원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와 치료비 지원이 일단 유지가 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고요. 치료제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됩니다. 이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와 같은 일부 격리 지원도 당분간 계속됩니다. 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선별 진료소 운영도 유지가 되는데요. 다만 현재 9곳 남아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은 중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인 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 점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아파도 쉬지 못하게 된 것 같다라는 걱정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각에서 역시 그 아프면 쉴 권리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격리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권고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정부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 후에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이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권고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고에 따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은 당분간 유지가 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엔데믹이라고 해서요. 이 코로나19 자체의 감염 위험이 낮아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 우려도 여전합니다. 네. 오히려 방역 체계가 완화가 되면 고위험층이나 고령층 혹은 미접종자 등의 감염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될 텐데요.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혹은 면역이 약한 환자인 경우에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이런 세부 내용이 의료 현장에서 조율이 돼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상 의료 체계에서 환자를 본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문적인 지식들을 모든 일선 의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증상이 악화됐을 때의 치료 방법이라든지 또는 입원이라든지 또는 조기 먹는 치료제 처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에 지금 조율이 필요하고 이런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러저러한 상황 끝에 이제 코로나19는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 신변종 감염병, 이른바 이 감염병 X 대유행에 대비해서 조기에 백신을 개발하고 100만 명의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종 감염병 유행 100일 또는 200일 이내에 대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지난 이 코로나19 대유행의 하루 최대 확진자인 62만 명보다 더 많은 100만 명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갖추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일주일 내에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 병상을 3,500여 개를 확보를 하고요. 또 지역 간과 이 지역 내 병상 불균형을 막을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중장기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돌아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3년 4개월이었더라고요. 이간의 경험을 통해서 촘촘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